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WPI 워크숍이 9월 28일에 열립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뒤에 배경에 설산이 보이시죠? 이 설산이 왜 있는지 아시겠죠? 네, 요즘같이 더운 날 시원함을 우리 같이 느껴보자 해서 제가 알프스는 아니고 백두산 겨울 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산에서 그래서 시원하니까 제가 좀 더 시원하게 보이시죠? 네,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이 우울증약 또 금단 정상 여러 가지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약물 처방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혈압약이나 당뇨 고지혈증 약도 의사가 못 끊게 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의사가 신체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잘 아는 건 맞아요.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겠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의사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고민하는 거는 우리 신체의 작용은 순전히 신체로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신체와 마음이라는 것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사분들은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이라는 것 자체는 실제로 마음이라는 것과 같이 있느냐 아니면 몸에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이냐 이것이 중세 때까지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각각의 사람들이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다 라는 생각은 사실 17세기, 18세기가 넘어오면서부터 인간이 겨우 조금씩 인식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그는 나는 존재한다. 그거는 바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혼이 인간의 신체에 들어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기의 신체와 자신의 마음으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인식을 천명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에 교회 입장에서 보면 데카르트는 죽일 놈이에요. 그래 너 죽을래 살래? 그랬더니 저는 그러면 주로 인간의 마음에 대한 거는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체와 인간의 마음에 대한 것이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러면서 데카르트가 이제 움츠려가지고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후퇴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데카르트 이후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고 있고 이 마음은 몸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영어로는 mind body problem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마음이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칠 때는 어떤 다양한 우리 신체의 이상이나 증상으로 나타나요. 그게 혈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당뇨로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고지혈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뭐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우울증, 조현병 이런 거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다 마음이 몸에 어떤 작용을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마음이 몸에 아주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게 당뇨입니다. 또 혈압, 사실은 뭐 심장 이상이 있는 거
이런 것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 마음과 관련돼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랬을 때 뭐 본인의 혈압이 문제가 있어서, 또는 심장 박동에 문제가 있어서, 또는 당뇨 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에서 그거를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약을 그럼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하면, 실제로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을 주입하기 시작하면 진짜 죽을 때까지 그 인슐린을 계속 외부로부터 주입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자,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사실은 제가 의사분하고 그거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분은 본인이 당뇨를 앓고 있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본인이 매번 인슐린을 주사를 할 때거나 혈당량이 높아질 때, 또는 혈당량이 떨어질 때, 그럴 때 본인이 어떤 마음인지 적어 놓을 수 있겠냐. 그리고 본인의 소위 말해서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인슐린이 요동을 치는 그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잘 그걸 확인을 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췌장이라고 그러죠. 췌장이라는 신체 기관의 이상에 의해서 거기서 인슐린을 분비를 못 해내기 때문에 당뇨에 걸렸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쩌면 당뇨라는 거 하는 현상, 인슐린 분비하는 거, 또는 혈당량이 높았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상당히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이 신체 이상이 일어나는 것이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귀신 신하락강 소리고, 심지어는 비과학적이다, 이런 소리까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가 만나본 많은 의사분들은 상당히 고지식하게 마음에 대한 부분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거의 인정하지 않으시려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뭐 약을 그 의사가 못 끊게 하면 그 사람은 몸의 문제는 몸의 문제지 마음과 관계없다라는 걸 굳게 믿으시고, 약으로서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굳게 믿으시는 분이니까 뭐 더 이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은 무슨 에피소드를 하느냐? 네,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는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이런 사연입니다. 사연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연을 딱 보기 전에 이 WPI 프로파일을 딱 보면서 이 사연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인가를 한번 딱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WPI 프로파일을 보면 이분이 로맨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로맨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자기 평가와 타인 평가가 비교적 일치하는데, 그래도 이 로맨티스트하고 트러스트에서 개입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얼리스트 성향과 셀프에서 개입이 있는 요 부분만 개입이 있고 비교적 일치를 하세요. 이분은 자기의 사연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여러분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42살 결혼 10년 차로 로맨 트러스트 성향을 지닌 전업주부입니다. 그러면 32살에 결혼하셨다는 말이죠. 작년 연말 남편이 갑자기 별거를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잘 맞지 않는다고 떨어져 지내보자고 하지만 이건 편하게 외도를 하기 위한 핑계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로 따지자 남편은 순순히 외도를 인정했고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고 상대 여자를 찾아가지고 박살을 냈습니다. 상대 여자를 찾아가 박살을 낸 이분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 여자는 유부녀로 K방송국 기자이기에 이럴 것이 많은 사람이기에 더 이상 제 남편과 관계를 정리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입니다. 제가 그 여자 찾아가 박살내고 남편과 친한 동료 기자에게 남편이 바람났다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가자 너랑은 이제 못 산다며 이혼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기자라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사내 연애를 또 이 남편분이 하셨군요. 저는 친아빠의 습관적인 바람 때문에 제가 아기 때 엄마가 이혼을 해서 아빠 없이 자랐습니다.
이런 분이 항상 본인의 결혼 생활이나 또는 이혼 문제에 되면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을 하는데 또 이분이 또 로맨티스트 성향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모든 게 잘못된 게 내 가정 환경이 잘못됐고 내가 잘못해서 자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오빠는 아빠에게 맡겨져 방치된 채로 할아버지에게 자랐고 그나마 저는 엄마가 저를 키우다 재혼해서 중학교 때 할아버지 집으로 보내져 오빠랑 살다가 도저히 개팍한 할아버지로 인해 힘들어하던 중 할아버지가 제 뺨을 때리시는 걸 당시 대학생이던 오빠가 그걸 보고 엄마에게 데려다 주어 고등학교 또 다시 엄마랑 새아빠랑 의붓 동생이랑 살았고 대학 졸업 후 제가 원하던 항공사 성무원으로 취업을 해서 10년간 일하다 지금 남편을 만나 퇴직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 진짜 할아버지 집에 있다가 또 엄마 이 재혼한데 다시 이 양아버지 또 배다른 형제하고 같이 참 사는 이런 가족이 뭐 다양한 가족을 경험했기도 했지만은 본인 나름대로 힘들게 지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나중에 뭐 성문으로 일하다 결혼을 하게 됐다. 이런 본인의 과거 또 경험을 이야기하시고 우리 딸아이가 나처럼 아빠 없이 자라는 것도 싫고 당장 경력 단절이라 경제력도 부족하고 또 바람핀 남편 근데 제 느낌상 바람은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신혼 한두 달 빼고 8, 9년을 섹스리스로 지냈거든요. 그리 밉지가 않아서 이혼은 안 하고 싶은데 바람핀 남편이 밉지가 않아서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 남편을 뭐 이분이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이야기네요. 적반하장 남편은 이혼을 원하네요. 일단 경제적 독립을 위해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무원 시험 과목이 제가 좋아하는 분야라 공부에 대한 부담감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 이제 자책하는 모드로 넘어가서 그 다음 사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 상황이 참 비참해요. 아빠같이 나를 포용해줄 남자라고 믿고 제가 남편 외모 안 보고 안정적으로 한 결혼이라 생각하고 했는데 이 말은 남편분은 인물이 별로 없는데 이분은 뭐 항공사 성무원을 했으니까 인물은 웬만큼 된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겠죠. 이제 와서 보니 제가 불공정 거래를 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남편은 인물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능력이 좀 된다고 생각하니까 결혼을 했지. 무슨 불공정 거래? 지금 거래 다 하고 나서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럼 뭘 따져야 돼요? 네. 로맨티스트인 제가 서비스직 그리고 위계질서가 강한 성무원 문화에 근무기간 10년 내내 힘들어했지만 주변 특히 엄마의 강력한 만류에 주저하다 짧게 만난 사람 좋아 보이는 안정적인 남자가 제가 회사 일에 힘들어하는 거 보고 일 그만두고 자기한테 시집 오라고 한 거에 덥석 손을 잡았으니 제 잘못도 큰 것 같아요. 전형적인 자책 모드로 들어간 거죠. 엄마는 야, 그 남자고 결혼을 하더라도 너는 계속 직장 생활을 해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웬만하면 그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 했겠죠. 네, 그래도 참 자기한테 시집 오라 그러니까 야,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래서 이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잘 지내고 싶은데 남편은 저에게 정이 떨어졌는지 아이는 자기에게 맡기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합니다. 남편은 이 부인한테 정이 떨어진 게 아니라 다른 여자가 생겼다. 그렇죠. 그 여자분도 유부녀로 방송국 기자니까 사실 정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 본인하고 잠시 썸씽 관계를 가졌던 그 여자한테 완전히 가가지고 박살을 냈으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완전히 개망신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랑 이제는 못 산다 이렇게 됐고 사실은 부부관계에서 8, 9년을 섹스리스로 살았다면 서로 뭐 우리는 온누이 남매로 지낸다 이런 상황이니까 남편에게 있어서 이 부인은 아이의 엄마 외에 다른 역할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제 상황이 참 답답합니다. 라는 게 이제 이분 사연인데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해주는 거 조건 정도는 보고 결혼했다.
그냥 잘생기고 불안정이 문제지. 돈 주면 이혼해줄게 하면 남편도 땡큐 아닌가. 당연히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 듯. 남에게 의지하고 결혼하면 대부분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뭐 이렇게 지금 댓글 달아주시는 거는 뭐 그래도 관심을 보여주신다고 싶지만 이 사연 보내주신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남편의 바람기가 장난이 아니었네요. 지금 뭐 불난집에 부채질해요? 그럼 장난이 아니고 뭐 비즈니스였어요? 내가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유책주의라서 사연자분께 달린 이게 무슨 하나만 한 소리예요. 어차피 남편 이혼해준다니까 이혼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애를 진짜 아버지 없는 애로 자라는 자기처럼 그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혼을 하자니 아이나 또는 본인이 사는 거에 걱정이 되고, 이혼을 안 하자니 자기하고 같이 못 살겠다는 이 남자하고 계속 사는 것도 너무 그거하고, 그래서 진퇴양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셔야죠. 왜 섹스리스가 되었을까요? 그러게요, 그죠? 사실 신혼 한두 달 빼고 8, 9년을 섹스리스로 지냈다라는 거는 그 남자가 신혼 한두 달 지나서부터 다른 섹스 상대를 찾았다는 이야기죠. 그랬으면 이 여성분이 사실은 남편과 이 처음에 남편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남편을 충분히 수용하고 남편의 마음을 잡고 남편과 오랫동안 지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을까? 결혼생활 8, 9년 동안 섹스리스로 지내면서 그걸 고민을 했을까요? 네, 거기서.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딸아이가 한 명 있다라는 거는 신혼 한두 달 후에 임신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허니문 베이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생긴 다음에는 다 가족이 됐으니까 더 이상 뭐 그런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그 상황이 되네요. 네,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이혼 또는 자기 딸 아버지 없는 애로 만들기, 하나만한 이야기를 지금 하면 안 되는데요. 저는 이분 지금 프로파일을 봤을 때 이분이 남편이 꼴도 보기 싫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남편하고 그냥 그리 믿지가 않아서 이혼은 안 하고 싶다면 남편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당신이 뭐 정이 떨어졌든 말든 어차피 당신하고 내하고 정 떨어지는 건 8, 9년이나 된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사이에 거의 뭐 섹스리스로 지냈고 뭐 이 딴방 쓰지는 않았지만은 당신하고 나는 이제 은의 관계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당신이 뭐 밖에서 어떤 여자랑 놀든지 간에 나는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라고 사시면 돼요. 언제까지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이렇게 살면서 아이 표면적으로는 뭐 쇼윈도우 부부처럼 별일 없이 살고, 그 다음에 이 남자가 집에 들어오면 거의 뭐 이 본인이 보복을 또는 복수를 할 수 있는 한 다 복수를 하세요. 뭐 그게 지금 좋은 일이냐고요? 뭐 어차피 남편이 정을 내한테 온갖 정이 다 떨어진 것 같으면 내가 이 남자가 진짜 꼴도 보기 싫고 더 이상 같이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 마음이 먼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한테 상당히 본인이 더 이상 당신이 나하고 결혼할 때 아버지처럼 나를 다 받아주려고 했는데 어쩌면 우리 아버지처럼 나를 버리고 떠나갈 수 있냐,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욕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부터 그때부터 잡아요. 그 남편하고 이 사귀던 그 상간녀 박살을 내듯이 남편을 집에 들어오면 박살을 내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편이 집을 떠날 거예요. 야, 그게 짧은 시간에 하지 말고 적어도 한 1년 내지 2년 본인이 공무원 시험 이 합격해가지고 공무원 생활할 때까지 조금씩 해가지고 2, 3년 후에 완전히 본인 스스로 마음속에서 남편이 온갖 만정이 떨어지는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그때 이제 이혼하자 하면 남편도 오케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걱정하는 문제 다
해결이 됐죠? 네. 사실은 본인이 지금 당장 아이를 자기에게 맡기고 새롭게 시작해라 라고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본인은 아직 그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랬을 때 본인의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다음에 확실하게 남편이 한 짓을 그대로 본인이 복수하는 마음으로 해준 다음에 관계가 끊어지면 아주 본인의 새로운 인생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아이를 남편한테 맡기지 말고 아이를 꼭 같이 잘 키우세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남자 보는 법 이런 거를 열심히 잘 가르쳐 주시고 남자를 볼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잘 조절해서 남자한테 특히 딸이니까 남자한테 너를 의존하면 너 인생이 달라질 거고 너가 신데렐라처럼 새로운 인생을 가질 거다. 그런 거는 동화에만 있다. 너가 심리 독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가르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에피소드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9월 28일 WPI 워크샵이 열립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아련함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통찰.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한 손 한 손 작은 약속이 모여 우리의 내일이 빛날 수 있게 한 손 한 손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나 후원했다옹. 아 뿌듯해.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